안녕하십니까, 김아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술 문제, 운동 생리학 부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총 44문항이고요 1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체면과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4가지의 인체면이 있고요 정중면,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이 있습니다. 정중면은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몸의 중심으로,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가상의 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체가 있으면 정확히 미간부터 시작을 해서 가슴 중앙, 배꼽, 그리고 쭉 내려오는, 정확히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가 정중면이 되고요. 시상면은 동일하게 방향으로 나눠지지만 좌우 반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면을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어깨 쪽으로 내려오던, 어깨보다 좀 더 옆쪽으로 내려오던, 팔 쪽으로 내려오던 좌우로 그냥 나누는 면을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과 펴는 것을 움직임을 말하고 있고요. 이마면은 인체가 있을 때 전면판, 후면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판과 뒷판, 그래서 굽히는 것과 펴는 것. 그리고 이마면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수평면, 신체를 위아래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는 면,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이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나누는 건 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움직임까지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상면은 몸의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굽히는 것과 펴는 것. 이마면은 앞판과 뒷판을 나누는 면, 가슴면이냐 등판면이냐, 앞허벅지냐 뒷허벅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림과 모음. 다음 수평면은요, 상반신이냐 하반신이냐, 신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위아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 돌림과 바깥 돌림이라고 움직임이 설명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2번,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적응하는 기능, 흔히 이제 원상복구되는 것,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3번, 몇 개의 뼈가 연결되어 인체의 골격을 형성하나요? 206개의 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뼈의 기능을 말하시오. 몸의 형태 유지, 내부 장기 보호, 근육 작용의 지렛대, 조혈기관, 무기물 저장고, 무기물 혈중 농도 유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형태를, 뼈가 없으면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래서 형태를 유지하면서 갈비뼈 등 같은 걸 보면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요. 근육이 그냥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조혈기관, 무기고를 저장하고, 무기물 혈중 농도를 유지해준다. 5번, 운동이 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뼈를 자극해서 골 밀도가 증가를 하고요. 무기질 저장 및 공급 조혈 작용이 원활해집니다. 아까 기능의 무기물 저장고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성장기, 성장판을 자극하면 키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근육의 역할에 대해 말하시오. 운동과 호흡, 자세 유지,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생산을 하는 것이 운동, 근육의 역할을 말합니다. 다음 7번, 근육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3개의 근육 종류가 있습니다.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평활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골격근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체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수위근이며 가로문이다. 이 수위근은 뭐냐면 내 의지대로, 여기 써놨는데요, 의지대로 수축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근육들이죠.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잖아요. 보디빌딩 할 때도 수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 근육을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가로문이고요. 심장근, 딱 앞에 심장 써있죠. 심장과 심장 주변의 혈관, 그리고 불수위근, 마음대로 저희가 심장을 뛰거나 뛰지 않거나 할 수 있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불수위근이고요. 똑같이 가로문입니다. 내장근, 평활근이라고도 하고요.
유광성 장기 그리고 불수익은 민문이다. 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장 평평하다. 그래서 민문이다. 그래서 유광성 장기 불수익은 민문이,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 근섬유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지근과 속근이 있습니다. 지근은 적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붉은색 근육이고요. 수축 반응이 느리고 운동 강도가 낮은 신체 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유산소류에 대한 운동이고 타입 1이 있습니다. 속근은요, 백근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축 반응이 빠르고 운동 강도가 높은 신체 활동에 사용한다. 웨이트고 타입 2와 타입 2X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근은 적근, 속근은 백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주동근과 기랑근. 주동근, 직접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길항근, 대항한다. 주동근이 반대로 움직이는 근육이고요. 느리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근육, 관절의 안정, 동작의 마무리 도움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는 이두운동이다. 이두운동은 주동근이 이두근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근인 길항근은 삼두근, 반대로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정지시켜서 근육의 안정성,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0번 근수축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액틴과 미오신 근세사가 모여 근섬유를 만들고 이들이 모여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축 신호가 오면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땡겨서 근세사의 길이가 짧아지고 근섬유가 수축하게 됩니다. 서로 땡기면서 수축하고 이들이 동시에 작용해서 근수축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근육의 세 가지 수축 형태를 말하시오. 앞으로도 이거 계속해서 문제가 조금씩 나오니까요, 이 11번 문제가 나오는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등과 성은 다 똑같습니다. 가운데 글자만 달라요. 등장성, 근육의 길이 변화가 있고 근력이 발휘되는 수축, 덤벨컬, 스쿼트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얘기해주고요. 등척성,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근력은 하지만 발휘되는 수축인데요. 벽밀기나 크런치, 어떻게 크런치라기보다는 플랭크죠, 플랭크. 움직이면서 근육에서 계속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속성,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같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수축입니다. 재활 시 사용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은 등장성, 그리고 가만히 버티는 류의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재활 시 들어가는 게 등속성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력 운동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적 운동과 정적 운동을 볼 수 있고요. 정적 운동은 움직임이 많은 거겠죠. 정적 운동은 조용한 거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이 근력을 발휘하는 근육 길이의 변화가 없는 등척성 운동. 동적, 활동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동적 운동은 많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근력을 발휘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웨이트, 등장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등장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계속해서 제가 외워왔죠. 등장성 수축은 외부 저항으로 근육의 장력이 움직이는 관절각에 변화하는 근수축, 바벨컬, 스쿼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맞섰을 때는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 내용과 같이 좀 포함을 해서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척성이고요. 14번 등척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등척성 수축은 근섬유의 길이 및 관절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장력이 발휘되는 수축이다. 벽밀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변화가 없고 근력이 발휘되는 것. 다음 등속성 수축에 대해 설명하시오. 등속성은 관절각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근수축, 재활을 얘기한다.
결국 관절각이 움직이는 것은 등장성과 등속성이고 등척성은 관절각이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흔히 저희가 수축과 이완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관절의 각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근육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등장성 수축이다. 이제 등장하면 다 알아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등장 짠 하고 등장했다, 움직이면서 등장했다.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요. 신장성, 우리가 멀어진다고 하죠. 신장성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을 얘기합니다. 단축, 신장 잘 외워주시고, 좀 헷갈리시면 단신으로 외워주세요. 단신. 7번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금방추에 대해 알아보면요, 감각 수용기로 근육 길이의 변화와 속도에 반응하는 자기수용 감각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감각 수용기, 자기수용 감각기. 네, 그냥 감각 수용기로 근육의 길이와 변화, 속도를 반응하는 감각기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근육의 길이 유지, 자세와 몸의 부위의 위치 정보를 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직원 기관은요, 힘줄에 있는 감각 수용기입니다. 건의 긴장도를 감사하고 지각 정보를 중추신경으로 보내는 지각 장치이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해주는 수용기들이 되겠습니다. 감각기들이 되겠습니다. 18번 에너지 소비량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초대사, 안정대사, 활동대사 총 3개의 대사가 있고요. 기초대사량 얘기 많이들 하죠. 몸이 완전히 휴식 상태에서의 대사를 기초대사라고 합니다. 그럼 안정대사, 앉아서 식사를 하는 정도의 대사를 안정대사라고 하고요. 활동대사,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하고 운동하는 대사, 결국 움직이는 데 필요한 대사들이죠. 그래서 운동대사, 노동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초, 안정, 활동 3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 일일 대사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한 수치로 하루에 소비하는 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하루 저희가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대사량과 움직여서 필요한 대사량이 합쳐져서 총 에너지가 1일 대사량이 된다. 다음 20번 ATP PC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희 필기시험 할 때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1. 근력운동 시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이 됩니다. ATP는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ATP는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ATP는 ADP 플러스 PI로 분해가 되고요. 이 PC가 C 플러스 PI를 분해되면서 ATP, PI, FMT, ATP로 재합성하게 된다.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계속 좀 보시면서 ATP, PC 작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머리로 좀 한번 이해를 하고 그걸 설명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ATP, ADP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좀 잘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ATP, 아데노신 3인산에서도 설명이 됐죠. 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생물의 세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소를 만나면 ATP를 생성하여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저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영양분들이 산소를 만나서 ATP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부터 이 작용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는 ATP이다. 자, 다시 한번. 근육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ATP입니다. ATP-PC, 인원지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의 무산소성 과정, 유산소 시스템, 유산소 과정이 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생략할 때 다 나왔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젖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ATP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가 고갈이 다 된 후에 근육과 간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하는 겁니다. 글리코겐은 피부르산으로 분해되면서 ATP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소가 불충분하거나 하면 젖산으로 전환되거나 젖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작용들을 했었을 때 다음 단계로서 젖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젖산 시스템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글리코겐의 최종 부산물인 젖산이 축적되어 근육의 피로와 고통을 초래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유산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경우 글리코겐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ATP를 생성하고 ATP를 생성함으로 주로 장시간 운동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 25번 탄수화물의 저장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 26번 정상 혈당 수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복 혈당 정상 수치는 70에서 100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 수치에서 90에서 140 여기서는 20이 늘고 최대는 40이 늘었다. 식사 후에 혈당 수치가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BMR에 대해 설명하시오. BMR은 기초대사율의 약어인데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표준대사량과의 차를 표준대사량 나누고 100을 곱하여 얻은 수치가 BMR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산소 부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심한 운동 후 깊은 숨을 몰아 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운동 중 호흡을 못했다가 운동 후에 저희가 몰아서 쉬는 것, 이거를 산소 부채라고 합니다. 다음 29번 초과 산소 섭취량 EPOC에 대해 설명하시오. 산소를 운동 이후에 보충해주는 현상이고요. 일정 시간 기존의 휴식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소비되면서 지속적인 칼로리를 소모한다. 다음 30번 스포츠 심장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사람의 심장을 스포츠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낮은 심박수로도 충분히 혈액 공급이 가능하다. 그만큼 심장의 기능이 좋아져서요. 심장 수축을 한 번만 해도 더 많은 혈액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대순환과 소순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순환, 최순환 단계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 동맥, 모세혈관, 온몸의 세포, 정맥, 대정맥, 우심방의 순서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소순환은 폐순환입니다. 폐에서 순환이 되는 거고 우심실에서부터 폐동맥, 폐폐포, 폐정맥, 좌심방으로 움직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기 때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요거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맥에서 정맥, 정맥에서 동맥, 요런 어떤 순서들에 대해서 좀 잘 익숙하게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율신경계는 자신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말초신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한쪽이 활발하며 한쪽은 억눌리는 기량작용을 통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호흡 운동이 촉진되고
소화액이 분비되고 소화관 운동이 억제됩니다. 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요, 심장 박동이 반대로 억제가 되고 호흡 운동이 억제가 되고 소화액 분비 및 소화관 운동이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교감 신경계가 올라가면 반대로 얘가 줄고, 부교감 신경계가 올라가면 교감 신경계는 반대로 작용한다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체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총 3개의 체형이 있는데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입니다. 다 똑같고 내외중, 외내중, 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외배엽은 마른 사람이에요. 마른 체질로 신진대사가 빨라서 체중 증가가 어렵다. 중배엽은 골격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근육량이 많으며 근육량 증가가 빠름. 굉장히 좋은 체질이 되겠죠,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배엽, 흉곽과 복부가 두터운 체형으로 지방량이 많은 과체중이 많음. 오히려 지금 보면 외배엽 하면 바깥에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뚱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외배엽이 말랐고 내배엽은 살이 좀 쪘다, 그리고 중배엽은 근육이 최고로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 BMI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질량 지수로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나타낸 지수인데요,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키와 체중을 나눠서 구해지는 게 BMI다. 35. 남성과 여성의 체지방률이 몇 프로일 때 비만이라고 하는지 말하시오. 평균적으로 남성은 20% 이상이고요, 여성은 30% 이상입니다. 10%가 더 플러스 되어 있죠, 여성이. 36번 여성이 남성처럼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성은 먼저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주도적입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여성에게는 반대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은데요, 이 호르몬은 오히려 근육량을 감소하고 지방 증가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서로 반대되는 어떠한 관여도로 인해서 여자가 더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37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남성화가 작용돼서 즉 근육 형성을 하는데 도모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으로 근육량이 반대로 줄어들고요, 지방이 축적되고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38번 당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호르몬을 말하시오. 인슐린, 저희 공부한 적 있죠. 당에 문제가 있는 건 인슐린입니다. 39번 아르기닌의 효과에 대해 말하시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L-아르기닌 형태로 존재할 때 생리적인 활성을 나타내는 준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고 준필수 아미노산이에요. L-아르기닌은 아미노산 보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혈관 이완을 통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 40번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를 할 때 인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말하시오. 부정적 사고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 긍정적 사고를 할 때는 엔돌핀이라고도 하죠.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41번 망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 합성과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사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 합성과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합니다. 네, 42번 운동 중 고원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증가하던 학습 효과가 피로, 권태, 흥미 상실과 같은 생리적이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체기를 보이는 걸 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원, 잘 되다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구골수피, 구골엽, 고종다, 오동자, 다엽은 어떤 성분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걸린지 말하시오. 카페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교재상에는 카페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44번. 마왕은 어떤 성분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지 말하시오. 에페드린입니다. 에페드린. 네. 지금까지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구술 운동 생리학 44문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고 이 방송만 보시기보다는 교재나 이런 서적들을 둘러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